오늘은 신도라에몽 일기에 등장했던 비밀 도구들을 1화부터 26화까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도라에몽의 도구들은 언제나 신기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단순히 편리한 물건만은 아니었습니다. 도구 하나하나에는 작은 상상력과 가끔은 욕심을 조심하라는 교훈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1화에는 퀵 슬로우 향수가 등장했습니다. 이 향수는 이름 그대로 사람의 움직임을 빠르게 만들거나 반대로 아주 느리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싶을 때는 퀵 향수를, 천천히 움직이게 하고 싶을 때는 슬로우 향수를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보기에는 단순한 향수처럼 보이지만 그 효과는 꽤 강력했습니다. 또 1화에서는 미래를 확인하기 위해 타임머신도 사용했습니다. 타임머신은 도라에몽을 대표하는 도구 중 하나로 과거와 미래를 오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2화에는 독재자 스위치가 나왔습니다. 이 도구는 누군가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도구였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은 사람을 없앨 수 있으니 편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용해보면 사람이 사라진 세상이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독재자 스위치는 단순한 장난감 같은 도구가 아니라 마음대로 사람을 지우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도구였습니다. 3화에는 경음파 발진기와 올마이티 패스가 등장했습니다. 경음파 발진기는 사람이 잘 듣기 힘든 특별한 소리를 내서 쥐 같은 동물을 쫓아내는 도구였습니다. 도라에몽이 특히 싫어하는 쥐를 피하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마이티 패스는 어디든 들어갈 수 있고 무엇이든 탈 수 있게 해주는 만능 통행권 같은 도구였습니다. 입장권도 필요 없고 허락도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편리한 도구일수록 잘못 쓰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4화에는 타임 보자기가 나왔습니다. 타임 보자기는 물건을 감싸는 것만으로 그 물건의 시간을 되돌리거나 앞으로 흐르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낡은 물건을 새 것처럼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새 물건을 오래된 것처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보자기처럼 보이지만 시간을 다룬다는 점에서 굉장히 대단한 도구였습니다. 또 판타글래스도 등장했습니다. 이 도구는 동물이나 식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안경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존재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따뜻한 느낌이 드는 도구였습니다. 5화에는 여러 도구가 나왔습니다. 먼저 스파이 세트가 등장했습니다. 이 도구는 말 그대로 스파이처럼 몰래 관찰하거나 정보를 알아내는 데 쓰는 도구였습니다. 또 보온 광선도 나왔습니다. 보온 광선은 망가진 물건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도구였습니다. 무언가를 실수로 부쉈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진화, 퇴화 광선총도 등장했습니다. 이 도구는 생물을 진화시키거나 반대로 퇴화시키는 효과를 가진 광선총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신기하지만 생명의 모습을 함부로 바꾸는 도구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도구였습니다. 6화에서는 진구의 지하나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화에는 지하 공간을 만들기 위한 도구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어디든 홀, 땅속이나 원하는 공간으로 통하는 구멍을 만들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이 도구를 통해 지하 공간을 발견하고 그곳을 자신들만의 장소처럼 꾸미게 되었습니다. 또 미니 불도저는 작은 크기지만 땅을 파거나 공간을 정리하는 데 쓰였습니다. 접이식 하우스는 접혀있다가 펼치면 집처럼 사용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어두운 지하를 밝히기 위해서는 빛 이끼도 사용했습니다. 이끼처럼 생겼지만 빛을 내기 때문에 동물 같은 곳을 은은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화의 도구들은 하나하나가 비밀기지를 만드는 데 어울리는 도구들이었습니다. 7화에는 체인지 로프가 등장했습니다. 체인지 로프는 이름처럼 묶인 대상끼리 서로 바뀌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몸이나 입장이 바뀌면 평소에는 몰랐던 상대의 상황을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단순한 장난용 도구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체험하게 만드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또 매직 배라는 도구도 나왔습니다. 배꼽과 관련된 장난스러운 도구로 사람을 간지럽게 만들거나 웃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금 엉뚱하지만 도라에몽다운 유쾌한 도구였습니다.
8화에는 마음코롱과 추억코롱이 등장했습니다. 마음코롱은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에 영향을 주는 향수 같은 도구였습니다. 기분을 바꾸거나 마음의 방향을 움직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추억코롱은 이름 그대로 잊고 있던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향기를 맡은 것만으로 예전 기억이 떠오른다는 점에서 조금 감성적인 도구였습니다. 이 화에서는 타임머신도 함께 사용되었고 시간과 기억, 감정이 섞인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9화에서는 유행성 네코샤쿠시 바이러스가 등장했습니다. 이 도구는 특정한 물건을 사람들이 갑자기 유행처럼 좋아하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평범한 병뚜껑 같은 물건도 이 도구의 영향으로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물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생각해보면 현실의 유행과도 비슷했습니다. 누군가가 좋다고 말하면 갑자기 모두가 따라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 말입니다. 이 도구는 유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만들어지고 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였습니다. 10화에는 다양한 이상한 우산들이 등장했습니다. 사람을 찾아주는 사람 찾기 우산, 축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축하 우산, 음악이 흘러나오는 오르골 우산이 있었습니다. 또 힘을 세게 해주는 근육 증강 우산,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아이아이 우산, 계속 달리게 만드는 마라톤 우산도 있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박쥐 우산,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 태풍 우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워워봉이라는 도구도 등장했습니다. 이 도구는 흥분하거나 싸우려는 사람을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화는 도구 하나하나가 짧고 재미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비밀 도구 전시장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11화에는 동물 변신 비스킷이 등장했습니다. 이 비스킷을 먹으면 먹은 사람이 특정 동물로 변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과자처럼 보이지만 먹는 순간 동물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신기한 도구였습니다. 또 무시스칸이라는 도구도 나왔습니다. 이 도구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거나 피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진 도구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피하고 싶을 때 편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모두에게 외면당하면 그 외로움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12화에는 분위기 업 악단이 나왔습니다. 이 도구는 상황에 맞는 음악을 연주해서 주변 분위기를 바꿔주는 도구였습니다. 신나는 장면에서는 더 신나게, 감동적인 장면에서는 더 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였습니다. 또 친구가 되는 동그라미도 등장했습니다. 이 도구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일이 어렵게 느껴질 때는 굉장히 갖고 싶은 도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 관계는 도구보다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13화에는 넘어뜨리기 해결사가 등장했습니다. 이 도구는 부탁한 상대를 어떻게든 넘어뜨려주는 도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사용하고 싶어질 수도 있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도구를 이용해 복수하려는 마음은 결국 더 큰 소동을 만들게 됩니다. 또 나무꾼 연못도 나왔습니다. 이 도구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처럼 물건을 빠뜨리면 더 좋은 물건이 나오는 듯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도라에몽 도구답게 편리함 속에 교훈이 숨어 있었습니다. 14화에는 타임TV와 타임머신이 등장했습니다. 타임TV는 과거와 미래의 모습을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직접 가지 않아도 시간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편리한 도구였습니다. 타임머신은 직접 과거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 슈퍼장갑은 착용한 사람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였습니다. 돌멩이 모자도 등장했습니다.
이 모자를 쓰면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사람들에게 잘 인식되지 않게 됩니다. 눈앞에 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용히 숨어 있고 싶을 때 사용할 만한 도구였습니다. 15화에는 그림자와 관련된 도구들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그림자 가위는 사람의 그림자를 잘라낼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잘려나간 그림자는 따로 움직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그림자를 붙이는 풀과 그림자 끈끈이도 나왔습니다. 그림자를 다시 붙이거나 붙잡는 데 쓰이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도구인 암기빵도 등장했습니다. 암기빵은 외우고 싶은 내용을 빵에 찍은 뒤 먹으면 그 내용을 기억하게 되는 도구였습니다. 시험 전날 누구나 한 번쯤은 갖고 싶어질 만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고 소화와 함께 기억도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재미있었습니다. 16화에는 타임시버와 괴담 램프가 등장했습니다. 타임시버는 시간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는 도구였습니다. 과거나 미래와 연결된 소리를 듣거나 시간 너머의 상황을 확인하는 느낌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괴담 램프는 무서운 이야기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도구였습니다. 램프라는 물건 자체가 주는 은은한 빛과 괴담이라는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도구였습니다. 이 도구는 밤에 들으면 조금 오싹하지만 도라에몽 특유의 장난스러운 공포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17화에는 꿈 풍경이 등장했습니다. 꿈 풍경은 사람이 꾸는 꿈과 관련된 장면을 현실처럼 보여주거나 체험하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꿈속의 세계를 바깥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신기한 느낌을 주는 도구였습니다. 또 옷 갈아입기 카메라도 등장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 대상의 옷을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주는 도구였습니다. 현실에 있다면 정말 편리할 것 같은 도구입니다.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바로 다른 스타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난으로 사용하면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18화에는 조상님을 돕기 위해 과거로 가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타임머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이동해 지금의 자신과 이어진 옛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투명 망토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투명 망토를 쓰면 몸이 보이지 않게 되어 다른 사람들 몰래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슈퍼 장갑은 힘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타임TV는 과거의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화의 도구들은 과거를 바꾸는 것보다 과거를 이해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19화에는 사과 메뚜기가 등장했습니다. 사과 메뚜기는 상대가 계속 사과하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용하면 억지로라도 사과를 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라는 것은 원래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구로 억지로 시키는 사과는 어딘가 조금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스칸타코라는 도구도 나왔습니다. 이 도구는 먹물처럼 작용해서 맞은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 도구라서 꽤 위험한 도구였습니다. 20화에는 안내천사가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조언해주는 도구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친절한 도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안내를 받다 보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힘이 약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또 버림받은 개의 경단도 나왔습니다. 이 경단을 먹으면 집을 나간 뒤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없애기 위한 효과를 없애는 경단도 등장했습니다. 이 화는 집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편안하고 소중한 곳인지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21화에는 큐피드 화살이 등장했습니다. 큐피드 화살은 맞은 사람에게 호감이나 사랑의 감정을 생기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사랑의 화살 같은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조금 위험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마음은 도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숙면 베개도 등장했습니다. 이 베개는 사람을 깊게 잠들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아주 갖고 싶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깨어나지 못하면 그것도 곤란한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22화에는 다시 타임머신이 등장했습니다. 이 화에서는 만화 속 이야기와 현실, 그리고 시간 이동이 섞이며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타임머신은 언제나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을 크게 바꾸는 도구였습니다. 또 시간 길게 광선도 등장했습니다. 이 도구는 특정한 시간이나 체감 시간을 길게 늘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을 더 길게 쓰고 싶을 때는 정말 유용해 보이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항상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3화에는 정직한 처리씨가 등장했습니다. 이 도구는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거나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숨기고 싶은 말도 솔직하게 말하게 만들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난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정직은 좋은 것이지만 모든 말을 아무 때나 다 해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또 고르곤의 머리도 등장했습니다. 이 도구는 보는 사람을 굳게 만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신화 속 고르곤을 떠올리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강력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매우 위험한 도구였습니다. 24화에는 공기총이 등장했습니다. 공기총은 손가락으로 겨누고 쏘면 공기탄환이 나가는 도구였습니다.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꽤 강한 효과를 가진 도구였습니다. 또 늑대인간 크림도 나왔습니다. 이 크림을 바르면 늑대인간처럼 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밤과 변신이란 이미지가 어울리는 도구였습니다. 낙서총은 낙서와 관련된 장난스러운 도구였고 스몰 라이트도 등장했습니다. 스몰 라이트는 도라에몽의 대표적인 도구 중 하나로 빛을 맞은 대상을 작게 만들어주는 도구였습니다. 커다란 물건도 작게 만들 수 있고 사람도 작아질 수 있어서 여러 이야기에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25화에서는 모든 계절 배지가 등장했습니다. 이 배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계절의 분위기를 주변에 만들어주는 도구였습니다. 눈이 내리게 하거나 따뜻한 봄날처럼 만들거나 계절을 마음대로 바꾸는 느낌이었습니다. 계절이란 것은 원래 시간이 지나야 찾아오는 것인데 이 도구는 그 시간을 뛰어넘어 원하는 계절을 바로 불러오는 도구였습니다. 또 와이로우라는 도구도 나왔습니다. 이 도구는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종의 뇌물 같은 효과를 지닌 도구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편리해 보이지만 사람의 선택을 흐리게 만든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하는 도구였습니다. 26화에는 고생된장이 등장했습니다. 고생된장은 먹으면 어떤 일을 하든 괜히 고생하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편하게 끝날 일도 어렵게 꼬이고 작은 일도 힘들게 느껴지게 되는 도구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조금 웃기지만 고생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묘하게 교훈적인 도구였습니다. 또 곤충단도 등장했습니다. 곤충단은 먹으면 곤충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나비처럼 날거나 벌처럼 쏘거나 개미처럼 힘을 내거나 딱정벌레처럼 단단해지는 식으로 여러 곤충의 특징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곤충들이 가진 능력을 생각해보면 이 도구도 꽤 상상력이 뛰어난 도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 도라에몽 1기 1화부터 26화까지 등장한 비밀 도구들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도라에몽의 도구들은 늘 신기하고 편리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도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욕심을 부리거나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더 큰 소동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도라에몽의 비밀 도구는 단순한 상상 속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쓰느냐를 보여주는 작은 거울 같은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